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향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한 분풀이 범죄입니다. 네. 영상을 함께 보시죠. 벌써 화나. 자, 새벽 0시 20분쯤입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한 남자가 계속 여자 뒤를 따라갑니다. 뭐 같은 방향일 수 있는데 너무 너무 가까운데?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네. 머리채를 저렇게 잡을 것 사람이 같은 많은데요? 느낌이야? 저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데? 자, 밤 12시긴 합니다만 아, 눈치 못 그런데 챘나? 이제 여성분이 조금 이거 감질한 것 같아요. 가게로 거리를 좀 더 벌려보는데 가게로 들어가요. 계속 바짝 다가가요. 자, 여기 뭐야? 예, 목을 낚아채고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같다고? 예. 진짜 나 진짜. 그리고 한 3분여 동안 남자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자, 이 장면. 사람들이 봤다. 후에 봤다. 여성이 기어서 나옵니다. 어떡해. 예, 가까스로 기어 나왔어요. 빨리 도와줘야지, 도와줘야지. 폭행 이후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빨리 잡아야지, 일단. 빨리 잡아요, 잡아. 자, 여자분이 이제 막 탈출을 시도하는 거죠. 위험했는데 뒤에 차도 차. 자, 차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옆에서 안 말려주는 좀 거야? 도와주지. 아, 참. 가해자는 계속 여성을 쫓아갔고 아니. 이 CCTV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쫓아갔는데요. 도로 옆 버스 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달아난 가해 남성은 다음 날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습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 있는 게 낫지 않나? 막. 너무 무서우니까 일단 이 사람이랑 멀어지고 싶었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이고 와. 뭐 어떻게 뛰는 거야? 너무 이렇게 세게 해서 피가 목 졸라. 눈 맞아서 그래요. 네. 눈 맞으면 저렇게 돼요. 저게 참 무슨 일이야, 저게. 너무 크게 다쳤는데. 세상에 뭐 어떻게 폭행을 했길래 저렇게 돼요? 야, 이거 이 정도면 거의 살인미수 같은데. 네. 가해자가 피해 여성의 목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죽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에 가격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행인들이 다가오자 가해자가 주춤거릴 틈에 피해자 여성이 기어서 주차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배워도-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따라가서 죽어라. 이렇게 막 소리를 치면서 때렸다는 얘기거든요. 왜 이유를 모르겠네. 너무 안 도와주세요. 거기 저 상황에서 이분은 도와줘야 되는데. 네. 눈치도 있으신데 말리든가. 근데 이제 마스크 쓰신 분은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전환하고 있었지만 인지를 해서 다시 이제 돌아다 보는 겁니다. 왜 안 도와줘요? 저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해서 심리학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 결과 나온 게 뭐냐면 방관자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한다. 만약에 나와 모르는 사람에게서 저런 갑작스럽게 예견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가 자기가 나는 방관자라는 자기 최면을 걸게 돼요. 거기다 두 번째 작용하는 것이 뭐냐, 만약에 내가 여기에 개입했다가 혹시라도 귀찮은 일에 연루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특히 저 두 사람 사이가 만약에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하게 된다면 남의 사생활에 내가 개입해도 될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서 내가 여기에 개입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몇몇 나라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법 같은 걸 제정하기도 합니다. 남의 위기를 보면 반드시 이 성경 속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개입해야 한다. 그 경우에는 혹시 오인이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책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두는 국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법을 제정하자고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타당성이 있냐면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인지적으로 맥락 속에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두 분은 사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인과관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인인 남녀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개별적인 상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이 상황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데 방금 표 소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있다면 그런 정황들을 따지지 않고 일단은 개입을 해서 폭력을 제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근데 매번 묻는 질문인데 이제 물어보기도 싫어요. 왜를 물어봐야 되는데 왜를 왜 물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그냥 정말 분풀이 같은데. 그 이 가해자는 사건 2주 전에 여자친구하고 다투고 헤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후 여성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이제 커지면서 불특정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실제 일어난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비롯된 많은 것들을 누군가에게 막 화풀이, 분풀이를 소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상심리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처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 가해자는요, 이 해당 사건으로 조사 중에 다른 범죄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는요, 인터넷 사이트에 소위 음란물, 성착취물이죠. 성착취물을 업로드해왔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가해자를 포함한 6명이 영상을 업로드한 횟수가 무려 56만 회였습니다. 56만이요? 6만 개를 올린 거예요? 56만 회를 업로드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공범 6명이 56만 번.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그런 비뚤어진 생각도 좀 있었겠네요. 아주 왜곡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공범들이 그렇게 수많은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해서 수익이 4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강간상해죄, 또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았었고요. 그 처벌받은 이후 3년이 아직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가해자 결국 체포치상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법정에서요, 자기가 피해자를 향한 폭행을 행할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요.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전혀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이미 누범 기간인데 이 누범 기간에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2년 6월 그리고 1,300만 원의 추징금까지 선고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참, 진짜. 아, 너무. 그런데도 2년 6개월이면 너무 형량이 좀 약한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요. 가중인데 너무 저지른 게 진짜 다 그쪽으로만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계속. 네, 맞아요. 맞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약자를 공격한다는 것이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요. 전과 경력이 없을수록 남성을 공격하고 무차별 공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전과가 계속 늘어날수록 이제 범죄를 좀 성공시키기 위해서 약자나 여성을 공격하는 것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범죄자들이 책임을 그 희생자한테 이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투사한다고 하는데요. 저런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예측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는데 진로로 방해했다. 뭐 기분 나빴다. 이런 몇 가지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면서 그 이유를 가지고 자기 분노를 상승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결국 이제 타인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그 유형의 범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진짜. 아주 아침 출근길이 혼돈의 현장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작년 11월 오전 8시쯤 출근길입니다.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꽉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잔뜩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막 트렁크를 막 내리치기도 하고. 빨리 오세요, 빨리. 어허. 어머, 무서워. 네. 너무 무서워.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사에게 막 화를 냅니다. 왜 저래?
어우, 예. 자기 차예요, 자기 차. 약 안 했다고 몇 번을 말해? 무슨 네. 소리야? 아, 우와, 분명히 피할 수가 너무 없네. 수리비만 올라간다. 이제 출근 시간이니까 출근들 해야 되잖아요. 경조 올리면 더 화를 내지 또. 너무 무서운 여자다. 어머, 왜 저래? 이거 분노를 조절이 안 된다. 어머, 뭐 버스도 있는데. 지금 뭐 차가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난장판이네 정말. 네, 지금 뭐 차를 빼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너무 민폐다. 어머, 아니. 아, 와, 제정신이 이거 아니다, 어떡하냐. 진짜. 아유 진짜. 이대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떠났어요 그냥 아예? 네. 기가 막히다. 와, 대박이다, 저 여자는. 와, 와, 아침 8시 상황입니다. 대박. 왜 저렇게 화가 난 거죠? 저 여성은 네.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길가에 주차돼 있던 배달 오토바이들이 본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거슬렸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예, 스스로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난동을 부린 겁니다. 출근길이면 맨정신이었겠네요. 맨정신인가요? 아니면 술 먹고 아침에 들어가시는 길이었나? 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 말처럼 약은 안 했습니다. 마약 아. 검사 음성으로 나왔고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고요. 네. 그런데 음주 상태였습니다. 음주 상태군요. 와, 저 아침에요? 아유.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아침 8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전 8시 도로 위에서 난동을 피운 이 여성.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풀려나서 그날 당일 오후 6시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상습범이. 뭐 심지어 저 사건 벌인 같은 달, 그 같은 한 달만 해도 4번이나 음주 단속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근데 저 상황은 지금 3번째입니다. 저 이후에 한 번 더 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면허 취소 수준이었잖아요. 그럼 면허가 취소되는 게 바로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좀 이 여성 같은 경우 지금 무면허 운전을 한 거잖아요. 면허가 취소됐으니까. 예, 저런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적발이 되면 조사를 받은과 동시에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네. 보통은 면허 취소나 정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40일 이내에서 정해가지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예. 저 상황에서는 면허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로 처벌받는 게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다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아, 바로 운전 못하게 하지 왜 왜 임시로. 뭐 40일 뭐 안에 그런 기간을 왜 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음주 운전을 한 거는 정말 잘못인데 운전으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대책 마련을 빨리 해놓을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런 유예 기간을 좀 두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면허 취소 처분 받았는데 그날 만약에 또 걸리면 그럼 뭐 가중처벌 이런 게 있나요? 그러면 안 되지. 아. 일단 윤창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20대 청춘이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사망한 그 안타까운 사고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 입법 청원을 해서 결국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하게 된 법인데요.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그 너무 가혹하다, 뭐 헌법이 위반된다 해서 개정이 이루어져서 좀 약화되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에 따르면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경우에 가중처벌이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르면요,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압수, 몰수를 진행하도록 경찰 지침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결국 저 여성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분 되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남을 때리거나 뭐 다른 걸 부수든가 뭐 그럴 수 있는데 자기 차만 부수고 자기만 이렇게 폭행을 하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막 치고 이거는 뭔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때리면 안 되는 걸 아는 정신 상태인 것 같아요. 음주 중이긴 했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타인을 공격했을 때 자기가 더 공격받는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사실 저 여성 이제 과거에 조현병으로 입원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 또 분노 조절 장애, 특히 이제 알코올 의존증 등을 같이 앓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저분이 나 안에 이로 갔잖아요. 근데 저기 차가 저렇게 돼 있는데 기사 정신을 발휘해서 네. 제가 저 차를 다른 데로 옮기면 전 처벌 받나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거나 또는 이제 뭐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네. 본인이 또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신고를 해가지고 좀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긴 하지만 경찰이 와서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게 낫죠. 저 다른 분들 어떻게 그러니까. 조정해? 자, 이게 작년 10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는 한 부부의 영상인데요. 이 앞에 가는 이분이 이제 아내고 뒤에서 남편이 이제 바디캠으로 찍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면 돼. 내려가서 브레이크 잡으면 돼. 끝에 가서. 남편이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고 에스코트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뭐 문제 없는데. 네, 날씨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의도 쪽인가 봐요. 네, 저쪽 이제 붉은색 도로는 보행자들 길이거든요. 오른쪽으로 붙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좀 붙어라. 선을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즐거운 라이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왜 저래? 어머! 보행자 도로에서 걸어오던 한 남성이 뒤에 남편을 발로 그냥 걷어찼습니다. 와 진짜 저건 진짜 무슨 살인미수다 살인미수. 야, 근데 완전 진짜 저는 오히려 그 부인분에게 안 한 건 정말 더 다행이에요. 다행이지만 저러면은 큰일 나는데 자전거에서 넘어지면 어머 어떡해 오, 예, 남편이 고통을 호소하는데, 예, 이 남자는 그냥 유유히 가버렸습니다. 진짜 그냥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무렇지도 무섭다. 않다는 듯이. 뭐 약간 묻지마 테러 같은 거예요, 저건. 저 사람이 발로 까고 갔어요.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아저씨 잡아주세요. 예, 아내가 이제 막 외치니까 다급하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걸어주세요. 진짜. 잠시 후. 그래서 주위에는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근데 이 남자. 이 경찰에 잡힐 당시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또 그랬어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저렇게? 네. 근데 이제 묻지마 테러야. 저 가다가 경찰 출동해서 잡으러 갔는데 또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하게. 진짜 미친 사람이다 어떻게 얼마 안 가서. 상습범으로 도라이. 와 멀쩡해가지고 왜 저래?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가서 배로 탔는데 제 보행자분 가는데 제 앞으로 왔어요. 뭔 소리야? 잘 보행자 봤는데. 도로로 자전거가 왔다. 한번 뭔 보실까요? 소리야? 와 찍어서 다행이다. 자기가 왔네. 지가 그쵸. 넘어왔잖아. 지가 넘어왔네, 실수로. 네. 자기 쪽으로 좀 붙었다고 그냥 차는 거네. 아.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와 무서워. 무서워. 아유,
이쪽으로 가는데 이만큼 집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붙어달라고요. 한 대 오는데 붙어달라고 했는데 이쪽으로 바짝 붙어서 오니까 제가 가서 깜빡고요. 언제 뭐 비켜달라고 말을 했어. 취한 거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자기가 왜 뭐가 억울한 거야? 블랙박스 없었어 봐. 그러니까요. 누가 억울해야 되나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자식은. 네? 블랙박스 다 씻겼다 이런 거야. 이 피해자 남편은 자전거를 탄 채로 폭행을 당해서 쇠골뼈가 으스러졌습니다. 무려 3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이 남편은 요리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1년 동안 팔을 못 쓰게 되면서 생업에 곤란을 겪게 됐습니다. 아 이거는 이 뭐 가해자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런 거래? 가해자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면요. 네. 이건 자기 보호, 자기 방어 행위다. 왜냐하면 자기는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는데 자전거가 자기 쪽으로 와서 위험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한 행동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해자 말을 들어보면 전혀 보행자 쪽으로 가지도 않았고 위협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가 봤지만 바디캠에 나온 영상에서도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조심하시는 분이던데요, 오히려. 네. 계속 안 해보고 보행로로 넘어가면 안 된다. 붙어라 이렇게 뒤에서 그거를 해주시고 계신 남편이었는데. 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누가 억울한지 한번 보실까요? 그럼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오죠? 스톱! 지금 라인을 밟고 오는 사람이 이제 지금 가해자고, 그죠? 이쪽으로 넘어와요, 넘어왔다. 오히려. 네. 자전거로 아니, 찰 준비를 하고 있어. 와, 진짜 어떻게 저러지? 와, 근데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이 저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전혀 예상 못하죠. 야, 지금 저 사람이 이렇게 저 발로 발길질 할 거라고. 야, 이거는. 이게 제가 한강에서 사이클 많이 타는데 이런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이 이 도로에 약간 너무 오른쪽으로 간 거 아니야 하는데 반대쪽에서 넘어올 수도 있고 이런 사고 때문에 정 가운데로 안 가고 약간 오른쪽에 붙어서 가는 게 맞아서 정상적으로 간 거거든요. 빨리 지나가라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저 발로 찬 가해자가 뭔가 누구 하나 걸려라 하고 일부러 그 선에 붙어가지고 걸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앞서 동현 씨가 앞에 나가던 아내분이 안 맞은 게 다행이다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고의예요. 왜냐하면 저 앞서도 다른 피해자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유유히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다니죠. 네. 목격자가 없는 상황만을 노려서 차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차면 뒷사람이 보고서 제지하고 또는 검거하거나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앞사람을 보내고 뒷사람을 차는 거죠. 뒤에 없는 거 보고 뒤에 없는 거 보고. 그리고 자기 그냥 걸어가요. 그러면 자전거는 일방향성이기 때문에 뒤로 후진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자기는 걸어가면서 인파 속에 묻혀버리고 그렇죠. 목격자 없고 바디캠이 없었다면 전혀 적발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세상에. 또 굉장히 뭐 지금 경찰이 왔을 때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억울해하고, 예, 막 웃기도 하고 이런 심리 상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심리에서 범죄가 저질러졌다기보다는요. 정당행위를 했다는 자신만의 어떤 그 확신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아주 그 기괴한 망상에 좀 빠져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어떤 생각이면 저 행동을 보시면 발로 찰 때 표정이 나오잖아요. 미리 도움닫기 같은 준비 동작이 있어요. 그건 이미 결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좀 의심되는 것은 일종의 혐오 범죄가 아닐까.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 대한 혹은 자전거에 대한 어떤 혐오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기가 뭐 부딪힌 적이 있었다라든지 혹은 자전거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어떤 연유가 있지 않을지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가해 남자는 어떻게 됐나요? 예, 가해 남성은 당시 주치 상태도 아니었고 약물도 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아 진짜 그래서 상해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받은 뒤에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무섭네요. 저도 날 좋으면 혼자서라도 타고 남편도 진짜 자주 나가는데 저렇게 자전거 도로랑 보행로랑 이렇게 붙어 있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저게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만 조심을 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조심을 하면. 근데 야, 저거는 너무 일상이라서 너무 무서운데요. 한강에서 이런 사고들이 좀 많이 나나요? 네, 최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요, 한강에서 자전거 관련 사고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런 이상동기 범죄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전거를 타시는 분도 상당히 조금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사고 유형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서 이제 음악을 들으시면서 타신다든지 그 주의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시고요. 또 보행자들께서도 산책하실 때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경계를 살짝 이탈하신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시에서도 자전거 도로와 보행 통로 사이에 녹지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환경적인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조금 안전을 위해서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이 됐는데 결국 피까지 보게 됩니다. 예.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에 강남의 한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자, 지금 CCTV 영상을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CCTV가 저 복도 끝까지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쪽 옆에 보면 동그란 거울이 하나 보이죠? 네네네. 예, 이 고시원에서는 양쪽 통로를 다 보기 위해서 CCTV를 저 위치에 설치합니다. 와. 지금 저 거울에 비친 복도는 뒤쪽인 거예요. 보실까요? 한 남자가 다른 방문을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손에는 뭐 있다. 가위를 들고 있습니다. 이때 저거는 지금 뭐예요? 이거 거의 벽돌이잖아요. 저거 벽돌이죠? 이렇게 옛날 큰 거 이렇게 고무 돌린 거. 네. 이분이 이 방 주인인데 저거 어디서 났어? 시멘트 벽돌. 네. 왜 그래 왜 저렇게까지. 갑자기 벽돌로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B 씨가 계속 A 씨를 폭행해요. 아유. 네. 완전 싸움이 붙었습니다. A 씨가 지금 가위를 흉기로 들고 왔는데 그거 아직 뺏깁니다. 자, 지금 이제 요 복도 뒤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 저래요. 화분으로도 공격을 하고 화분? 애초에 가위를 들고 공격하러 왔다가 지금 일방적으로 맞고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수학이. 아유 또. 수학이 위험해. 미쳤나 왜 저래? 지금 거의 밑에 계신 분은 없는데 힘이 없는데. 완전. 원래 이제 방 주인이 지금 뭐 잡히는 대로 지금 공격을 했는데 이 A 씨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까지 저런 거예요? 무슨 소음 문제가 있었나? 왜? B 씨는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3일 전에 두 사람이 같이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나이 문제? 네.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런 건가? 가위를 들고 나타났던 A 씨는 50대고 벽돌로 공격한 B 씨는 40대입니다. 예. 훨씬 젊네. 뭐 너 왜 나한테 나이도 어린 애가 이렇게 반말하냐, 말이 좀 짧냐, 뭐 그런 거 뭐 나이 차이도 안 나는구만, 뭐 이런 식의 그거 나이 문제로 다툴 때 B 씨가 벽돌 들고 나타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칼로 위협을 했어요 그때. 네, 뭐 죽이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A 씨가 앙심을 품고 지금 방을 찾아간 거고 B 씨가 그걸 예상했는지 어디서 벽돌을 구해가지고 복도 쪽에서 뛰쳐나온 겁니다. 저렇게까지? 근데 사실 고시원이면 그러니까 그런 소음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복도에서 저렇게 싸웠으면 분명히 다른 분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래 말린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를 들은 이제 고시원 총무가 말리려고 했는데요.
이 B 씨가 총무한테 이 흉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면 너까지는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해서 그 총무는 B 씨를 피해서 옥상으로 도망가서 신고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세상에. 더군다나 이 B 씨는요 지금 행동을 봐서도 알겠지만 고시원에서 이미 유명한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저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에는 다른 거주민을 폭행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자기보다 어린 다른 거주민이 술에 취해서 담뱃불을 붙여달라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옥상에 있던 볼링공을 얼굴에 던져가지고 상해를 입힌 적도 있습니다. 볼링공은 거기 왜 있었대요? 와. 저 사람은 뭔가 그냥 그런 거리낌 없이 하는 것 같아. 이게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소화기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벽돌로 사람 머리를 때린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트러블 메이커라는 말이 맞는 게요.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전에는 이 고시원에 거주 중인 여성을 향해서 아무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까지 저질렀던 이런 경력이 있습니다. 저래. 안 되겠다. 왜 감옥을 안 갔지? 근데 그러니까 저 지금 궁금한 게 저렇게 많은 트러블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될 사람이잖아요. 경찰이 왔는데 어떻게 됐나요? 네, 경찰이 연행해 간 이후에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형사 입건됐고요. 그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죄 모두 유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B 씨는요, 이전에도 동종의 폭력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점도 가만히 됐습니다. 그리고 주치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폭력 습벽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징역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이요? 6개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짧아. 징역을 살긴 살았네요. 그래도 집행유예가 그러게요. 없어서 네, 또 집행유예가 감옥 또 가긴 갔어요. 예, 집행유예가 또 아니고. 집행유예가 없는 걸로 우리가 이제 만족해야 되는 세상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먼저 도발을 한 점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됐을 테고요. 이게 아무래도 법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뭐 사죄의 뜻을 표했다든지 반성의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만히 됐겠죠. 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